K 유니콘을 찾아서 상장하지 않았지만 성장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벤처 기업들을 발굴하는 시간인데요. 한성대학교 자율교양학부 김동아 교수님 오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원래는 이제 김동아 교수님이 그런 그 기업들을 발굴하시고 네. CEO들을 직접 인터뷰하고 그런 코너로 쭉 가고 있고요. 중간중간 연말 연초에는 말씀하신 회사의 분위기라든지 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비상장 주식에 성공적으로 투자하는 방법, 노하우를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일단 동학개미 이후에 사실 서학개미가 떴는데 요즘은 선학개미가 뜬다. 선학개미는 뭡니까? 그러니까 먼저 선자를 써서 상장 전에 투자한다는 의미의 신조어인 것 같습니다. 용어도 참 잘 만드네요. 네. 그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상장하기 전에 기업들에 투자하려고 하는 이유가요? 네, 일단 뭐 거래가 일단 어마어마합니다. 실제로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시즌 2에서 KOTC 기업들을 이제 소개를 했었는데 그 KOTC 시장이 이제 소개해 드리는 기간 중에도 작년 12월에 이제 거래도 늘고 시총도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24일에 KOTC 시가총액이 이제 31조 6,230억 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2001년 전에 비해서 거의 85% 넘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시가총액 상승률에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일단 거래량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2014년에 KOTC가 출범을 했는데요. 그때 한 2,200억 정도였던 거래량이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1조 3천억을 넘어섰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금융투자협회가 조성한 시장이고 그리고 이제 34개 증권사들이 금융투자 회사들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HTS로 이제 뭐 간편하게 어떻게 보면 동의를 하면 쉽게 거래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순수한 의미의 이제 민간 장외 시장도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업비트로 유명한 운영사죠. 두나무가 운영하는 증권 플러스 비상장이라는 서비스와 신한금융투자가 이제 스타트업과 함께 만든 서울거래소 이렇게 꼽을 수 있는데 증권 플러스 비상장 이용장 수가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거의 이제 90만 명이었고요. 그리고 서울거래 비상장도 3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젊은 이제 MZ 세대라 불리는 세대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들이 이제 익숙한 온라인 플랫폼, 그리고 익숙한 기업들, 뭐 게임 회사, 메타버스 회사 플랫폼들 이런데 이제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뭐 한 45% 거래가 이제 이 민간 장외 시장에서 MZ 세대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뭐 결론적으로 상장 회사들도 진출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 법인이나 뭐 금융사들, 개인 투자자들 이제 저변이 확대되고 있어서 비상장 투자가 늘어나는 트렌드는 뭐 당분간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네. 그리고 이제 기업 공개할 때 원하는 수량을 충분히 받을 수 없어서 미리 좀 상장 가능성이 높다면 주식을 좀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개념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뭐 억 단위로 저는 이제 공모주 투자는 안 해봤습니다만 1억 원 뭐 억 단위로 투자를 해도 몇 주 못 받는 현실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IPO를 한 이후에 뭐 따상을 기대하는 건 기대하는 거고 아마 이제 뭐 이렇게 기다릴 거면 좀 미리 먼저 찾아보자 이런 심리도 작용을 한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걸 서비스하는 플랫폼들이 늘어나니까 또 참여가 늘어나는 것도 현상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먼저 말씀드렸던 이제 KOTC나 증권 플러스 비상장 이런 데가 거래가 상당히 좀 쉬운 편이고요. 접근성이 높은 것도 거래 증가에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습니다. 이제 참고로 증권 플러스를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2019년 11월부터 지금 2년 좀 넘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일종의 중고나라 거래처럼 이제 1대1로 주문을 삽니다, 팝니다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면 올리면은 그걸 클릭하면 이제 협의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그 안전장치를 위해서 뭐 바로 주문이나 안전거래 이런 서비스를 이제 플랫폼이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삼성증권이 제도권에서 이제 계좌를 터주고 뭐 일종의 에스크로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삽니다, 팝니다를 또 자율적으로 올리기 때문에 종목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제 기준으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증권 플러스는 뭐 6,069개 기업이 이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두나무가 운영하는데 지금 두나무 업비트 운영사에서 워낙 또 핫하지 않습니까? 근데 두나무 주식이
여기서 거래된다는 거죠. 한 50만 원 하던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뭐 토스 서비스사인 네. 비바 리퍼블리카, 그다음에 뭐 빗썸 코리아, 그다음에 K뱅크, 그리고 뭐 K 유니콘을 찾아서 저희가 예. 소개를 했던 이 GNT 파마 같은 종목들도 굉장히 인기가 높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거래소도 두 번째로 큰 서울거래소도 347개가 종목이 이제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 이제 민간 장외시장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네. 주로 이제 사실은 거래를 중개하는 사이트입니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제도권에서 승인을 해준 법적인 건 아니고요. 그렇죠. 민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서로 사고 팔 수 있도록 네네. 중개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죠. 사실은 투자할 때 좀 고려할 요인들이 많긴 해요. 네, 기존에는 뭐 용어 회사 이름 얘기하는 거는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네네. 홍보가 아니고 옛날에는 뭐 저희 때는 뭐 P스탁, J스탁, 그렇죠, 38 맞습니다. 커뮤니 38. 이런데 이제 증권 플러스나 서울거래소 기존에 이제 카카오나 맞습니다. 증권사들도 이런 거를 이제 많이 만들기 시작했군요. 네네. 시장이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거고요. 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민간 장외 시장이 아니고 KOTC하고 코넥스는 어떻게 보면 증권 기관에서 운영하는 그렇죠. 중소벤처 기업들을 위한 그 장외 시장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쪽은 어떻게 다르고 또 상황이 어떤지 좀 알려주세요. 네, 먼저 말씀 잘 해주신 네. 것처럼 그 시장을 살짝 구분을 해보면,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순수 민간 장외 시장의 경우는 증권 플러스나 이제 민간이 운영하는 그 네. 서울거래소 이런 것들이 있고요. KOTC는 장외 시장이긴 하지만 민간 장외 시장이지만 나름의 법적 근거를 가진 조직화되고 제도화된 장외 주식시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KOTC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개설하고 운영하는 장외 주식시장이어서 순수 민간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 주신 대로 그 38이나 이제 그 피스탁 이런 것들은 네. 어떻게 보면 그 99년도 천리안 유니텔 시절부터 있었던 커뮤니티더라고요. 네. 그렇게 이제 계속 유지가 되오다가 어떻게 보면 2014년에 KOTC가 개장이 되고 그다음에 2019년에 말씀드렸던 증권 플러스 이런 플랫폼들이 탄생을 하면서 이게 그 거래가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말씀 주셨던 KOTC랑 코넥스의 경우에는 코넥스는 어떻게 보면 코스닥 상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장할 수 있도록 이것도 이제 2013년 7월 1일, 그러니까 OTC보다 조금 먼저 출발했는데요. 근데 이 시장은 그 장외 시장이 아니라 장내 시장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코넥스는 상장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코스피 코스닥처럼. 등록이라고 하대요, 거기는. 네. 네, KOTC를 등록이라고 합니다. 등록이라고 하고. 네, 네. 그래서 KOTC는 장외 시장 등록을 하는 형태고, 그래서 민간이 운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출발은 코넥스랑 그 KOTC랑 비슷하게 출발을 했고, 네. 실제로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기업의 수도 OTC가 지금 현재 이제 147개사, 네. 코넥스가 132개사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시가총액은 좀 차이가 큽니다. 네. 뭐 시가총액이 KOTC 같은 경우 뭐 두올산업이라는 기업 하나만 7조 원 왔다 갔다 하고요. 전체는 아까 말씀드린 32조 원에 육박하고요. 네. 근데 이제 코넥스는 전체 시가총액이 이제 6조 원 전후에 이제 머무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인 툴젠 얼마 전에 상장을 했었죠. 네. 툴젠도 옮겨갔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이제 더 줄어들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툴젠이 뭐 1조 원 이제 왔다 갔다 했었는데, 툴젠을 제외하고는 지금 뭐 3천억 시가총액 되는 기업들도 없는 현실이긴 합니다. 코넥스의 네. 경우에.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요즘 비상장 기업에 관심이 많거든요. 네, 네. 근데 네. 코넥스나 KOTC 또 장점은 여러분들 사용하는 HTS 종목 치면 바로 나온다. 그렇죠. 네. 색깔을 좀 달리 구별을 했을 거예요. 네, 그다음에 네, 거래할 맞습니다. 수 있다는 건데. 네,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도 상장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요. 코넥스 혹은 KOTC 아까 이제 또 민간 장외 시장까지 포함해서 비상장 거래할 때 주의해야 될 점 좀 알려주세요. 아무래도 이게 투자 접근성이 조금 어떻게 보면 KOTC나 장외 민간 시장은 접근성이 좀 어떻게 보면 편하고 그렇다 보니까 리스크도 좀 네.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코넥스의 경우에 또 시가총액이 굉장히 줄어든 이유 중에 하나가 투자자의 접근성을 굉장히 좀 강화를 했습니다. 코넥스는 이제 상장은 자기 자본 5억 이상, 그다음에 매출액 10억 이상, 뭐 순이익 3억이라는
세 개 조건 중에 하나만 충족을 하면은 상장은 진입은 쉬운데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의 자격이 까다로운 게 어떻게 보면 코넥스에 좀 그 시가총액에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투자 주체가 코넥스의 경우에는 증권사, 이제 펀드, 정책금융기관, 그다음에 은행, 보험사, 뭐 연기금 이런 이제 자본시장법상 전문 투자자로 제한이 돼 있고요. 그리고 직접 투자하는 것도 벤처캐피탈이나 뭐 기관 투자자, 그다음에 3억 원 이상의 예탁 개인 뭐 이렇게만 한정을 돼 있어서 많은 개인들이 말 그대로 이제 많은 개미들이 이렇게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시장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을 어떻게 보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 시장이 코넥스라고 하면 그 KOTC도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게 투자자의 자율 책임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가 그 투자를 하면서 활동을 하면서 책임을 뭐 시장이 진다기보다 개인들이 직접 지는 경우가 많은 거고요. 그래서 유의할 점도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크게 뭉뚱그려서 말씀드려보면 이 시장은 장외시장은 일단 세력이나 수급, 그다음에 뭐 힘의 논리, 자본의 논리가 좀 많이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 비대칭 말 그대로 이제 KOTC의 경우에 이제 지정 기업이라 그래갖고 시장에 지정한 기업들도 있는데 거기는 이제 공시 의무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외부 감사를 받은 것을 공개하긴 하지만 뭐 분기 공시 이런 걸 할 의무도 없기 때문에 정보의 제한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장외 기업들의 경우에 대주주 비중이 높고 주식 분산이라 그래갖고 그 유동성의 원천이 되는 분산 비율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걸 속된 말로 좀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그 장외 주식을 내놓는 사람들, 팝니다 내놓는 사람들은 회사가 안 좋은 걸 아는 뭐 그 관계자들이 아니겠냐, 그 주의해야 된다 이런 그 경종을 울리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이게 그 뭐 브랜드만 보고 뭐 밖에서 뉴스 플로우만 보고 접근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분명히 뭐 근데 KOTC도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좀 오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할 정보들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세금 문제도 신경 쓰셔야 되고요. 그죠? 그렇죠. 기존에 네, 이제 거래소에서는 우리가 2023년부터 세금을 내고 5천만 원이 비과세 한도인데 이 비상장 주식은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죠? 주식 양도세. 네, 그렇습니다. 이제 KOTC의 경우에 근데 이제 또 그 거래세도 좀 완화가 됐습니다. 2014년도에 이제 거래세가 5% 정도였는데 지금 2점대 초반으로 완화됐고요. 그리고 양도세도 일정 금액 이하는 지금 면제해주는 제도를 지금 KOTC 같은 경우는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장외시장, 민간시장은 아니고요. 그런 점도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비상장 주식이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 그 다음에 어디를 봐야 되고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주의점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있는 반면에 챙겨야 될 것도 좀 많은 거죠. 여행 갈 때 패키지 여행 가면 편안하게 앉아 있으면 되지만 배낭여행 가면 챙겨야 될 게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봐야 될 것도 신경 쓰셔야 됩니다. K유니콘을 찾아서 한성대학교 자율교양학부 김동화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